중등 때 모의고사 1, 2등급 나와도 고등 내신 4등급 맞는 이유. 내신 등급 결정짓는 영어 서술형은 중등 때부터 이렇게 공부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을커피입니다. 오늘은 영어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영어는 초등 때, 중등 때 미리미리 해두시면 좋다. 그러니까 고등 수학, 고등 국어 공부할 때 영어라도 확실하게 해뒀다면 고등 때 정말 수월하다.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다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저학년부터 영어는 꾸준히 많이 해오시죠. 그런데 고등 가서는 그 초등 때, 중등 때 실력이 그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고등 내신은 그 모의고사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모의고사도 내신도 잘 챙겨갈 수 있을지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저는 그냥 동네 아줌마입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우선 많은 친구들이 영어 공부하는 패턴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책 많이 읽고 듣고 중등부터는 본격적으로 문법을 하고 구문하고 독해까지 이렇게 쭉 순서대로 해옵니다. 그러면 이제 실력이 어떤가 궁금하죠. 그러니까 중간중간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보곤 합니다. 그러면 실력 있는 친구들, 특히 독해력이 좋은 친구들이 고1 모의고사 1, 2등급이 나와요. 저학년에도. 수능 모의고사까지도 1등급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보통 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영어는 어느 정도 탄탄하게 다져져 있다. 영어는 다 해놨다. 하면서 만족스러워 하시죠. 그러면서 고등 입학 때까지는 모의고사 문제의 기출을 또 풀죠. 그러니까 지문을 읽고 그 밑에 문제를 풀 수 있는 만큼만 그냥 쭉쭉쭉쭉 해석하고 문제를 푸는 그리고 넘기는 이런 스타일로 하곤 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고등 중간고사 첫 내신을 보고 많이 놀라십니다. 오던 점수가 아닌 거죠. 이렇게 된 이유는 우선 고등 내신은 약 40%가 주관식이에요. 주관식 40%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 어지간한 문제들 정말 객관식으로 내도 변별이 잘 안 되거든요. 사실 등급이 다 주관식에서 거의 갈리게 됩니다. 중등 때도 주관식이 있지만 그때 문제가 좀 쉽고 범위도 작아요. 물론 고등학교 주관식이라고 문장을 쭉쭉 이렇게 길게 쓰는 영작 시험은 아니에요. 학교마다 워낙 다른 게 주관식 형태지만 기본적인 고등학교 내신 주관식 유형은 조건에 맞춰서 영작하기, 어법 틀린 것 고치기, 요약문, 빈칸 맞추기, 제목이나 주제 영작, 순서 배열, 그리고 질문을 주고 답하기 등등 많습니다. 그러니까 라이팅이 중요하다고 초등, 중등 때부터 라이팅 교재만 막 줄기장창 몇 권 사서 많이 하시는 거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중등 때까지 어떻게 공부해야 좋을지 3가지 얘기하고 이어서 고등 내신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법 반복 학습. 일단 모의고사에서는 어법 문제는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법을 한두 번 하고 나면 모의고사 점수는 잘 나오니까 소홀히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두 번 했어도 암기했던 것도 잘 잃어버리는데도요. 그러니까 중등 문법은 난이도가 낮아서 시험 때 공부하면 부족한지도 모르고 고등에 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문법은 짧은 시간 여러 번 반복해서 봐둬야 합니다. 방학 때만이라도 매번 1회독씩 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문법은 혼자 하면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는 인강으로 반복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구문 공부 철저하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영어 공부가 구문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어휘나 문법은 당연히 잘 해둬야 하고요. 그러니까 구문을 잘 해두면 모의고사 해석도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고 내신 기간에도 노력 대비 성적을 가장 굳건히 만들어 줄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기도 탄탄하게 해주고 독해력도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기출 위주보다는 구문 위주로 탄탄하게 학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빠르게 찾고 다양한 문장 구조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빠르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러니까 교재는 유명한 천일문 시리즈부터 뭐 저희 애들 공부하고 또 좋아했던 능률의 빠바, 구문 독해, 유형 독해 모두 다 좋습니다. 세 번째, 지문 분석 꼼꼼하게. 그러니까 기출을 풀 때도 양만 많이, 뭐 회차만 여러 개 풀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구문 공부한 내용들 생각하면서 한 문장 한 문장 완벽하게 해석하도록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지만 공부를 할 때는 완벽하게 한글 해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건 사실 제가 초등 때부터 아이 리딩으로 한 번에 공부하는 법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석하는 이 방법을 중등 때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 옆에서 체크하기 어려우면 그러니까 문제 풀이 이외에도 그 지문마다 주제 문장, 뭐 제목 키워드 다 밑줄 긋고 넘어가도록 해보세요. 해석을 제대로 해서 글을 짧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며 공부하는 습관이 들어야 합니다. 회차를 줄이더라도요. 그러면 고등 가서 양이 많아져도 지문 분석이 빠르고 정확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실제 모의고사를 보면 시간이 아주 많이 남게 됩니다. 내신 공부 기본기도 확실한 거고요. 구문 공부, 지문 분석 꼼꼼하게 하는 게 뭐 주관식이랑 무슨 상관이냐 하실 것 같지만 그런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주관식 준비의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고등 가서 내신 시험 준비할 때. 그러니까 아이들 공부 어차피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길게 얘기할 건 없고 간단히만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지문을 자세히 분석하기 전에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양이 많으면 한글 해석을 먼저 읽어서라도 완벽하게 그 지문을 소화해야 합니다. 이해가 먼저예요. 그리고 단원마다 주제를 파악하고 문법 이해, 개념 확인하고 반복해서 봅니다. 특히 그 단원의 중심 주제와 문법이 만나는 문장이 있을 거예요. 그런 문장들 표시해 두고 쓰기 하면서 암기합니다. 그런 문장들 위주로 반복해서 보다 보면 암기해서 쓸 수 있게 되고 어느 시점에 그 지문에 따라서는 또 통암기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 없이 무조건 첫 문장부터 통암기 시작하면 당연히 암기도 잘 안 되고 남는 것도 없고 암기한 것도 시험 점수로 연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문 이해, 뭐 문법 이해, 주제 플러스 어법 문장 쓰기 연습 그리고 선택적 암기. 결국 서술형이라는 것도 단순하게 라이팅 실력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 안에서 단원별로 주제 파악, 개념 이해하고 지문 분석, 문법 파악 등 그 공부 기본기로 결정됩니다. 중등 때부터 독해 기출만 편중되게 하지 마시고 또 그렇다고 라이팅만 별도로 많이 하지 마시고 어법, 구문 충실하게 공부하고 지문 분석 철저히 해가며 공부하세요. 그렇게 되면 서술형 잘 챙겨서 내신도 만족스럽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시험 기간이 되어서 서술형 교재를 풀지 않더라도 뭐 미리 공부할 때 방학에 선행할 때 서술형 교재 한 권 정도는 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뭐 따로 하지 않았지만 세듀의 서술형 시리즈 특히 그 올슨 고등 서술형 랭크 77 미리 받으셨다가 시험 기간에 다시 보면서 복습하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조금 지나면 기말고사죠. 우리 아이들 단기간에 완성도 높이는 연습도 많이 해봐야 해요. 그런데 실수해가며 시행착오 겪어가며 해봐야 또 고등 가서 제대로 실력 발휘할 거예요. 어떤 날은 비 오고 어떤 날은 해가 뜨고 어떤 날은 흐리다 개입니다. 때마다 날씨가 다른 것처럼 사춘기 아이들도 그래요. 정말 힘들죠. 그런데 시간이 참 빨라서 금방 커버립니다.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가 아쉽네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잔소리는 조금만 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많이 사랑해주는 엄마가 되도록 같이 노력해 보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